로비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급히 자기 창구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예금 인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 목소리에 다른 고객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분이 5천억을 빼신다면서요? 한 아주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은행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고객이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큰 손이 돈을 다 빼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인출해야겠어. 이 은행 위험할 것 같아. 맞아, 빨리 빼자. 늦으면 못 뺄 수도 있어. 5천억이면 이 은행 예치금의 상당 부분일 텐데. 은행이 망하기 전에 빨리 빼야 해.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저희 은행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정우성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고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고요? 한 고객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럼 왜 그분이 5천억을 다 빼가는 거예요? 뭔가 내부 사정을 아시는 거 아닌가요? 저런 부자가 돈을 빼간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객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도 인출할게요. 나도 전액 인출이요. 순식간에 모든 창구에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정우성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정해 주세요. 정말 안전합니다. 정우성이 애썼지만 고객들의 인출 러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면 왜 저 할머니를, 아니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한 고객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고객을 저렇게 무시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어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이제 큰 고객마저 떠나간다니.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희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망쳤어요. 다 제가 망쳤어요. 박소희의 울음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박소희가 바닥을 기며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 진짜 망하는 것 같아. 빨리 빼자. 저기 직원도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가 봐. 5천억 빠지면 이 은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정우성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기회는 아까 충분히 줬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제 대답에 정우성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소희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고객들의 인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요? 저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박소희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1억 원 인출하겠다고 하실 때 제대로 확인이나 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검사가 피고를 신문하는 듯 했습니다. 그건 박소희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제 외모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었죠. 대답하세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안 했습니다.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정당한 업무를 외모로 판단해서 거부했다는 말이죠. 그것도 조롱과 모욕을 섞어서요. 장민수의 추궁에 박소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박소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빌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우성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평소 그렇게 거만했던 지점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잘못 교육했습니다. 정우성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지점장까지 무릎을 꿇다니. 와, 진짜 큰일 났구나. 저 할머니가 정말 5천억이나 가진 분이었구나. 고객들의 속삭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으로라도 빌겠습니다. 정우성이 더욱 절실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무릎으로 빌면 뭐합니까? 아까 그 오만한 태도는 어디 갔죠? 제 말에 정우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까는 제가 생활이 어려우면 복지 상담부터 받으라고 했죠. 길 잃은 것 아니냐고 집 주소 기억하냐고 물어봤고요. 저는 아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갔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정중하지 않았습니까? 정우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은행 본점에서 급히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본점 부행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정했어요. 전액 인출합니다. 회장님, 제발. 부행장도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민수가 처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액 인출 승인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계좌가 해지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다 빼는 거야? 우리도 빨리 빼자. 이 은행 이제 망했어. 고객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모두 인출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박소희와 정우성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곧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거라고. 박소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네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이어갔습니다. 아까 1억 있으면 은행장 된다고 했으니까 5천억이면. 천천히 몸을 돌려 은행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 울음소리, 절규, 패닉에 빠진 고객들의 외침.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세안은행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은행 주가가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한빛그룹이 5,200억 원 전액을 인출하면서 시작된 뱅크런 현상으로 뉴스를 보던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루 만에 은행을 이렇게 만들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지은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를 받은 거지. 실제로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세안은행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다른 고객들의 인출 러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안은행 측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소용없었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세안은행 김 행장에게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김 행장이? 네,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거절해. 이미 끝난 일이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화면에는 세안은행 본점 앞에 몰려든 기자들과 고객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박소희 직원과 정우성 지점장은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결국 박소희와 정우성은 파면당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소희였습니다. 그녀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박소희는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평범하게 주문했습니다. 박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어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박소희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순간일 뿐이에요. 용서는 평생을 남기죠. 박소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박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소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교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소희가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것이 진짜 승리야. 네.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어. 그래야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 몇 달 후였습니다. 박소희는 그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며 손님들에게 항상 정중하게 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카페의 단골 손님들은 박소희의 친절한 서비스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정우성도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진짜 교훈을 얻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할머니가 배운 게 뭔지 알아? 뭔가요, 할머니? 지은이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순간적인 굴복은 시킬 수 있어도 진짜 마음을 바꿀 수는 없거든. 하지만 진심 어린 용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지은이가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소희 씨나 정우성 씨가 진짜로 달라졌네요. 맞아. 그리고 그들이 변한 모습을 보는 게 5천억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돈이나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박소희와 정우성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말이죠. 세안은행은 결국 다른 은행에 인수되었습니다. 5천억 원 인출 사건의 여파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고객들의 이탈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